네, 예고해드린 대로 박종진 국민의힘 인천 연수갑 후보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님. 네네. 시청자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박 후보님께서는 국민의힘 인천 서구을 당협위원장이셨는데요. 연수갑 지역에 비공개 공천 신청하셨고 단수 추천됐습니다. 경선 없이 전략 공천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 사람들의 추천이 있었고요. 중앙당에서도 추천이 있어가지고, 비공개 결정을 한 거고요. 당의 결정은 승리하라. 네. 서영길 후보와 이겨라. 이런 어떤 판단에서 결론이 내려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정 지역의 기득권 정치가 아니고, 연수갑 주민의 삶을 바꾸는 좀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되라.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이번 선거는 굉장히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중차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과연 어쩐 입법 독재, 행정 독재, 이 사법 독재, 이 독재 정권에 맞서서 뭔가 국민의 목소리를 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우리 당의 어떤 명령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반발이 컸습니다. 정승현 전 연수갑 당협위원장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했는데요. 이 당내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공천 받을 때마다 전략 공천으로 받았기 때문에 항상 당내 반발이 심했고요. 이것도 그 과정이라고 봅니다. 공천 과정에서 아쉬움과 반발이 나오는 거는 정치권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선거는 결국 개인 감정보다는 주민의 미래를 중심에 두고 치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3번 연속 한 지역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우리 당이나 민주당에 의해서 한 지역에서 3번 연속 떨어진 사람을 4번째 공천해 준 거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어떤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권자들은 누가 더 경쟁력 있고 지역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지 아마 판단할 것입니다. 저는 아주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무수의 불처럼 앞으로 가겠습니다. 예, 일각에선 공천 헌금 의혹 제기했고 수사 착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혀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실도 아니고요. 예. 이곳에 오면서 저에 대해서 음해 세력들이 왜곡한 사실들을 바로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중앙당에. 예. 재심 청구할 때 이런 내용을 냈는데 전부 허위 사실로 기각이 됐고요. 예. 또 안 되니까 또 법원에 가처분 신청 냈는데 거기서도 또 보정 자료로 이걸 또 추가로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또 다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안 되니까 또 경찰에 또 해서 또 수사 착수니 뭐니 나오는데 저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 브로커 정치, 음해 정치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고 계속 강조해 왔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지저분하게 가는 부분이 가슴 아프고요. 수사가 진행된다면 오히려 진실이 확실히 밝혀지겠죠. 네. 자, 연수갑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역 어떤 지역인가요? 과거 황우여 전 의원이 여러 차례 당선된 보수적 색이 좀 있는 데죠? 어떻습니까? 인천의 강남입니다. 예. 한마디로 인천의 강남이고요. 보수에 굉장히 유리한 지역입니다. 저는 보수라는 단어보다는 우파라는 단어를 예. 좋아하는데 우파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을 제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요. 연수갑에 흠뻑 빠질 겁니다. 그리고 연수는 분당 일산과 함께 일기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무도 어우러지고 굉장히 숲이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차분하고 5층짜리 서울 반포의 주공 1단지, 2단지, 3단지를 연상케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저는 서초 반포와 같은 그런 도시로 이 연수갑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예, 박 후보의 핵심 공약이 뭡니까? 아무래도 지금 여기는 이제 일산 분당처럼 35년이 넘어서 재건축에 관심이 많고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제 재건축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이제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이 부분에 주민들하고 호흡을 맞춰서 추진할 것이고요. 연수갑은 특히 인천은 서울의 1.7배나 됩니다. 면적이요. 그리고 인구는 3분의 1이다. 그러면은
대중교통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땅이 그만큼 넓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교통을 굉장히 지금 가장 큰 숙제로 알고 있고요. 버스 노선이라든가 지하철 KTX 송도역이 이제 GTX가 생기는데 이 청학역을 빨리 좀 만드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상대가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이 상대가 간단치 않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송영길 후보는 뭐 인천시장도 하셨고요. 당대표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당대표뿐만 아니라 뭐 5선 계양에서 하셨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이제 또 여기를 통해서 연수를 경유해서 또 당대표까지 이제 하신다고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예. 저는, 송영길 후보가 또 시장 때 이쪽 그 연수 갑에 여러 가지로 조금, 소원한 일도 좀 하셨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송영길 후보와 끝까지 싸울 만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끝까지 뿌리 내리고 이 지역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정말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예, 송영길 후보가 아까 무슨 서운한 일을 어디 지역 주민들한테 했다 그러시는데 그건 뭐 구체적으로 밝히기가 좀 그러셔서 말씀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랜드마크 151층이나 이런 거 트윈파크나 이런 어떤 개발 계획을 안상수 시장이 추진을 했다고 하는데, 예. 안성훈 시장님 말 의하면 예. 그런 걸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무산시켰다 이런 거고, 또 신세계 백화점의 자리에 또 롯데를 앉혔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네.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지역 주민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서운한 부분들, 그러니까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데 송영길 후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운해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송영길 후보보다 이건 내가 낫다. 이게 뭔가요? 어떤 부분인가요? 박종진 하면 언론인 출신이고요. 아무래도 귀가 열려 있고, 저는 강점이 협치입니다. 협치. 그러니까 무언가 화합의 정치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과 하나하나 부딪히면서 문제를 직설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정치 문법에 갇혀 있지 않다는 점도 강점이고요. 답답한 현안을 좀 과감하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리고 이제 가면 초선 아닙니까? 초선이 기자 때도 보면은 우리가 5년차 미만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초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수갑 주민들이 저를 선택해 주시면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 야권표가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정승현 전 위원장 개혁신당 후보로 등록했고요. 이 상황은 어떻게 극복하실 예정인가요? 저는 그냥 이런 거 신경 쓰면 선거운동을 못해요. 네. 그냥 묵묵히 앞으로 갈 예정입니다. 정승현 전 위원장이 제기했던 모든 가처분 신청이나 재심 다 기각됐고요, 법원이. 예. 국민의힘의 후보로 결정이 됐고, 또 탈당을 하셔서 이제 개혁신당 가셨는데, 한마디로 그냥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주민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니까요. 네네. 예, 마지막으로 한 10초 남았는데요. 지역 주민들에게 한 말씀 하시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견제하는 힘을 주십시오. 견제 없는 권력은 독재가 되고 나라가 망합니다.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견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박종진 국민의힘 인천 연수갑 후보였습니다.